안녕하세요. 나 어, 빨리 하셔서 시간에 쫓기지 않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호핀 회사를 대표해서 나왔으니까 이제 호핀 얘기를 할 건데요. 제가 이제 발표하는 짬짬이 이제 권 대표님이나 우리 이상무님 발표하는 짬짬이 이제 이 저희 스마트 TV 책을 이렇게 열심히 넘겨봤는데 호핀은 권 대표님의 호핀을 이렇게 표시해 주셨는데 호핀을 표시해 준 거나 아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호핀 소개부터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저는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 호핀 이제 11년에 런칭을 했는데요. 권 대표님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11년에 그 다트 이렇게 상 타셨을 때 그때 이 자리에서 이제 인사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지난 한 4년 정도, 3년 정도의 이제 그 진화 과정들을 좀 보고 향후 어떻게 진화해 나갈 것이냐. 아까 권 대표님 발표하고 맥락이 다 있는데 정말 사람들이 스마트 TV를 저런 앱을 많이 쓸 거라고 생각했는데 참 안 쓴단 말이죠. 왜 안 쓸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저는 다시 회사로 돌아와서 그럼 이런 서비스를 어떻게 진화해 나갈까? 그래서 비디오 관점에서 이제 설명을 할 거고 아까 앞에 말씀하신 권 대표님은 앱이라는 관점에서 TV를 와칭하는 게 아니라 유징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하셨고 저는 여전히 TV는 와칭, 보는 것이 핵심일 테니까 어떻게 볼 것인가. 근데 이런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호핀이라는 서비스가 이 트렌드에 어떻게 연결이 될까? 이런 고민을 갖고 이제 이 발표를 준비했고요. 일단 저는 SK 플래닛에서 호핀 사업 팀장을 하고 있는 임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드릴 내용은 호핀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서 호핀이 뭔지 아주 심플하게 설명드리고요. 2011년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저희 나름대로 이제 해석을 해보았고요. 그 지난 3년 동안 호핀이 어떤 식으로 서비스를 바꿔왔는지, 그러니까 호핀이라는 서비스가 시장에서 어떤 변화를 거쳐왔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 2014년 지금 스마트 TV 에코시스템이 어떻게 변화해 나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변화가 눈에 두드러진다. 그러면 결국에서는 호핀이라는 서비스, 즉 플랫폼이라는 서비스는 어떻게 여기에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사실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제가 처음에 이 발표를 섭외받았을 때는 제 앞에 연사가 권 대표님이 아니셨고 후계 김혁 이사님이셨는데 그래서 김혁 이사님이 하실 얘기가 너무 분명해 보여서 그걸 다 피해서 나는 이런 얘기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써서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김혁 대표님이 아니라 권 대표님이 발표를 해주셔서 중간중간에 그냥 말로 설명을 하고 아마 뒤에 이 세션에 계속 앉아 계시면 판도라 TV에서 나와서 발표하시는 분한테 왜 OTT가 이렇게 어려운지에 대해서 아마 잘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유성원 대표님. 그래서 호피는 되게 심플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서비스입니다. 모바일에서 휴대폰으로 TV나 영화를 보는 온디맨드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돈을 내야 되긴 하지만 원하는 시간에 모바일로 TV나 영화를 볼 수 있는 서비스다. 그리고 태블릿에도 제공을 하고 PC에다도 제공을 하고 최근에 삼성 스마트 TV에도 제공을 시작했습니다. 10년에 2014년 10월에. 그러니까 되게 좀 늦은 편인데요. 사실은 여전히 스마트 TV를 우리 아까 원장님께서도 집에 스마트 TV를 사갖고 계시지만 절대 스마트 기능을 잊어버리시고 켜지 않는다고 하시는 것처럼 실제로 많은 앱들이 좋은 앱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호피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고요. 삼성에서 개발비를 지원해줘서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사실은 한번 트라이를 해보게 됐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좀 활성화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 것이 이제 아직도 현실인 거고요.
그러면 이제 14년도 이제 이런 형식입니다만, 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2011년 호핀이 처음 런칭했던 시점이 2011년이거든요. 2011년에는 호핀은 어떤 모습이었냐? 이게 이제 사실은 스마트 TV를 보여준 이 히스토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한번 그 상상을 해보면 실제로 굉장히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 스마트폰과 뭐 PC와 TV가 연동이 된다는 게 전혀 낯설 게 없는데, 사실 2011년만 해도 그렇게 편안하게 폰, TV, PC를 연결시킨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저희 지금은 SK플래닛에 있지만 그때는 SK텔레콤이었고, SK텔레콤이 미래를 한번 뒤흔들 수 있는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뭘까? 이런 미래 성장 산업으로 만들어낸 게 이 지금 호핀이라는 서비스였고, 물론 지금은 누구도 호핀이 그런 서비스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이제 준비를 했었었고, 그때 핵심은 뭐였냐면 TV와 PC와 모바일을, 스마트폰을 어떻게 하면 잘, 뭐 어려운 용어로 심리스하게 연동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이제 했었었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했었던 게 뭐냐면 스마트폰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SK텔레콤이 스마트폰을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스마트폰 만드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도는 원대했으나 결국은 성공적이지 못했고, 결국은 나중에 어떤 식으로 변질이 됐냐면 그때 삼성이 만들었던 갤럭시 S라는 게 인기를 끌기 시작했었고, 그거를 변형해서 거기에 호핀을 인베디드한 갤럭시 S 호핀이라는 전용 단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호핀을 쓰기에 적합한 폰인 것 같지만 기실 바딘 대부분은 갤럭시 S였죠. 그리고 사실 지금도 아마 구글에 호핀 입력해 보시면 갤럭시 S 호핀이 제일 많이 나올 겁니다, 검색 결과로. 그때 왜냐하면 그만큼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거든요. 아이유도 나오고 뭐 TV 광고도 저 때 한 이후로 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TV 광고도 했었고, 그 다음에 정말 다양한 그 프로모션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도 구글 검색을 해보면 현재 사진보다 갤럭시 S 호핀 사진들이 훨씬 더 많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원제 같은 건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그때, 지금은 이제 3년 전만 해도 사실은 네이트가 지금처럼 굉장히 군소한 포털 사이트가 되기 전이거든요. 근데 3년 전에 새로운 웹사이트를 만들지 말고 우리 SK에는 훌륭한 네이트라는 포털 사이트가 있으니 거기에 입점을 시키자 그래서 이렇게 네이트에 호핀이라는 사이트를 이제 입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TV는 뭐 일단 이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폰하고 TV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 이게 이제 사실 이제 고민에 빠진 숙제인 거고요. 그때 저희가 선택했던 솔루션은 굉장히 비싼 솔루션이었던 거죠. 지금도 흔치 않은 HDMI 케이블에 크레들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그 크레들에다가 전화기를 딱 꽂아요. 그러면 전화기가 셋탑박스로 변해서 VOD를 이렇게 잘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자. 이게 이제 그때 컨셉이었는데, 이게 이렇게 하고 나니까 곤란해지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뭐냐면 전화가 오면 어떡하지? 문자가 오면 어떡하지? 이런 이제 아주 뭐 곤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니까 그때 이제 또 생각을 한 게, 그러면 블루투스로 연결되는 리모컨을 만들자. 리모컨에는 문자를 입력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문자를 입력할 수 있는 입력 버튼을 넣고, 통화도 해야 되니까 스피커도 넣자. 이렇게 하니까 이 크레들과 케이블과 이 세트가 폰도 한 80만 원 하는데 이게 한 20만 원 가까이 되는 이제 이런 형국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이거 되게 왜 저런 짓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2011년에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기술적으로 솔루션들을 찾아가다 보니 이런 솔루션을 만들어냈고,
내서 고객들한테 오퍼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렇게 이 청중의 반응을 보니 어떠셨을 건지 다 이제 뭐 이미 과거 증명하는 거니까. 그래서 3년, 그러니까 이걸 4월에 냈고, 이건 뭐 오프 더 레코드긴 하지만 이걸 만드신 임원분들이 다 지금 회사에 안 계시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주식 개편이 좀 세게 나서 사실 이제 제가 그 뒤에 이제 투입이 그래서 이제 12년부터 저는 이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이제 흑역사를 갖고 시작된 서비스가 이제 호핀입니다. 호핀이고,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TV를 스마트하게 만드는데, 제가 이 장표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TV를 스마트하게 만든다는 게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고 어려운 일이었던 거고, 실제로 스마트 TV가 지금도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똑같이 이런 문제점에 직면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결국 사람들은 지불 의향이 없거나 아니면 지불 의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걸 액티베이트 시켜서 이렇게 번거롭게 하려면 좀 더 쉬운 방법을 찾을 거다. 택하지 않을 거다. 결국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가 사실은 스마트 TV가 직면해 있는 문제인 것 같고요. 이 당시에 그러면 2011년에 SK텔레콤이 이런 거를 하게 된 배경을 놓고 보면 실제로 정말 다양한 사업자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아주 강력한 우리 SK텔레콤이 보기에는 적어도 우리도 해야만 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그다음에 뭐 구글 이런 사업자들이 5년부터 시작해서 근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 시장에 뛰어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국내에서는 CJ에서 하는 티빙이 이 당시에 이제 10년에 먼저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지상파 방송사들이 2009년에 시작을 했고, 훨씬 앞서서 이제 선도적으로 이제 곰TV가 시작을 했었었죠. 이런 식으로 구글, 애플 뭐 이런 다양한 사업자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게 되니까 호핀도 2009년에 시작된 프로젝트거든요. 2009년이면 애플, 아마존, 뭐 훌루 이런 서비스들이 이제 시작되면서 이제 이게 하나의 되게 중요한 트렌드가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잡았던 서비스 컨셉이었고, 그 2011년 2년 동안 준비를 하면서 우여곡절을 거쳐서 21년에 만들어내고, 그 뒤에 여러 통신사들이 호핀을 뒤이어서 서비스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보면 올레 TV 나우, 그다음에 U 플러스 HD TV, 푹 이런 서비스들이 다 호핀보다 조금 늦게 이제 이 시작이 시작되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하면 기존의 TV 바깥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TV를 볼 수 있게 해줄까, 이런 고민들은 아주 오랜 역사를 갖고 진화해 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서비스들이 그러면 왜 뛰어들었을까를 보면, 일단 1차적으로 구글, 애플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생태계를 어떻게 하면 TV까지 확장시켜 볼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애플 TV라는 거를 만들었고요. 구글도 구글 TV라는 걸 만드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은 정말 유명한 2개의 회사가 돼 있는데, 넷플릭스라는 회사가 사실 OTT라고 말하는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한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2007년에 시작을 합니다. 회사는 만들어진 건 99년이지만 90년대 후반이지만 이 서비스를 시작한 건 2007년인 거고요. 그 다음에 훌루라는 거는 미국의 지상파인 NBC, 폭스 이런 미국 회사들이 연합을 해서 이제 만든 회사고,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도 결국은 어떻게 하면 TV로 이걸 보여줄 거냐, 이런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넷플릭스, 훌루는 처음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컨텐츠를 TV로 보여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서 이 TV 제조사나 콘솔이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TV로 이제 들어가는 방법을 찾고 있고요.
유료 방송 사업자들은 지금도 이제 내나 고민인데 결국에서는 이 서비스들을 어떻게 방어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사실 우리나라는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권 대표님 말씀하신 되게 싸요. 여기 있는 분들 다 대부분 집에서 유료 방송 보실 거예요. 근데 한 10,000원 정도 내실 겁니다. 10,000원 정도 내고 저 같은 경우는 뭐 더 싸게 모바일하고 할인하고 이렇게 하니까 뭐 몇천 원대에 보는데 10,000원 정도면 대부분의 채널과 그런 뭐 VOD도 약간 무료로 주는 그런 유료 방송을 볼 수 있는데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 10,000원이 아니고 평균 80불? 그러니까 막 80,000원 정도를 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넷플릭스 7.99, 7,900원. 그다음에 지금 이제 새로 올려서 8,900원이 되는데 7,900원. 훌루 비슷한 가격. 이 가격이면 다양한 콘텐츠를 주니까 이 두 개만 가입해서 스마트 TV로 보면 난 TV는 훌루로 보고 좀 나는 최신 거 필요 없어 이렇게 되면 사실 끊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끊고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간을 벗어나서 쓸 수 있게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유료 방송 사업자들이 고민이니까 어떻게 하면 방어하지? 우리가 떠나지 않게 해주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엔스크린 여기는 TV를 중심으로 해서 모바일로 보내는 방법을 생각을 한 거죠. 스마트 TV는 마찬가지로 디바이스를 더 팔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TV는 수명 주기가 기니까 뭔가 모멘텀이 필요하거든요. 바꿀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요새는 스마트 TV 다시 이제 화질로 가서 UHD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커브드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2011년에는 라스베가스에서 하는 CES 쇼 가면 다 스마트 TV였잖아요. 다 스마트 TV고 폰에서 영상 보내고 이러는 것들이 모든 디바이스 메이커들이 다 그거였고 그러니까 결국은 TV 메이커들은 뭔가 모멘텀을 잡아서 팔아야 되니까 이런 이제 서비스들이 필요로 했던 거고. 근데 이제 호핀이 이런 맥락에서 이제 출범을 했는데 굉장히 이상과 현실이 달랐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이제 광고의 그림인데 굉장히 멋있게 이렇게 길을 돌아다니면서 고객들이 영상을 볼 거야 이렇게 상상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보시면 좀 없어 보이죠? 예, 없어 보이고 불편해 보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이용자들은 스크린을 돌아다니면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상을 호핀을 처음 시작했을 때 생각했었던 내지는 지금도 생각을 우리가 모바일이나 이런 이걸로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당연히 TV로 보지 그러니까 큰 화면을 선호하지 왜 모바일로 보겠어 이런 생각을 해서 집에 들어가면 무조건 TV로 볼 거야 라고 상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모바일로 보기 시작했으면 모바일로 보고 TV로 보기 시작했으면 TV로 보는 그리고 TV로 보다가 모바일로 가져가서 볼 만큼 그렇게 정말 간절하게 봐야 되는 콘텐츠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2011년부터 14년까지 대부분의 많은 스마트 TV나 어떤 유료 방송 사업자들이 갖고 있었던 게 이렇게 옮겨다니면서 테이크아웃 이렇게 트랜스퍼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실제로 유저들은 그렇게 이용하지 않는다라는 게 밝혀진 거죠. 어떻게 이제 했느냐. 그래서 호핀은 몇 가지 크게 전략 수장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전용 스마트폰은 정말 저희가 잘 만들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니까 일단 모든 디바이스에 들어갈 수 있는 앱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호핀을 쓰게 하기 위해서 폰을 팔 수는 없는 거였기 때문에 실제로 과거에 처음에 기획됐을 때는 굉장히 큰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정말 호핀을 메인 테마로 해서 폰을 만들고 싶었는데 결국에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시도였다고 판단을 하고 어쨌든 앱으로 만들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상을 모바일로 보기 시작해서 TV로 PC로 옮겨다니면서 보는 그런 고객 니즈들은 많지 않을 거다. 많지 않았다. 그러니까 실제로 재생권 중에 옮겨다니면서 재생권은 7%를 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디바이스 내에서 각 모바일이면 모바일, PC면 PC, TV로 보냈을 때 어떻게 하면 이 TV가 끊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그 TV가 그렇게 버퍼링이 걸리거나 아니면 끊어지고 그러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는 그 당혹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서비스 중에서 비디오 서비스만큼 이 안정성과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서비스를 어떻게 품질을 강화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호핀이 초기에 지금 이제 다시 이제 저거를 호핀은 들고 나오고 있는데 초기에 차별화 포인트로 가져가려고 했었던 게 바로 추천이었습니다. 2011년에 이 추천 프로젝트도 정말 이 IT의 잔혹사인데 어쨌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객들한테 원하는 거를 추천을 해주는 뭔가를 만들어 보고 싶은데 늘 그냥 내가 하고 말래. 난 널 못 믿겠어. 이렇게 결론이 나는 그런 방식의 이제 아이템이죠. 추천인데 호핀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이제 뭔가 앞에 나왔던 뭐 애플이니 뭐 아이패드니 티빙이니 이런 거하고 차별화를 해야 되니까 뭔가 차별화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 추천을 잡았는데 한국에서 VOD 추천이 되게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TV.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하면 여기 이제 계신 분들이 다 있지만 대부분이 다 유사한 추천을 받게 되십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보시는 컨텐츠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지상파 방송사 요새는 조금 이제 케이블이 CJ 헬로비전이나 뭐 CJ ENM이나 JTBC가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내면서 조금 차별화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추천받을 수 있는 컨텐츠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TV는 굉장히 시의적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옛날 컨텐츠를 아무리 추천해서 보시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그 다음에 이제 받은 전략은 추천을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사람들이 찾아서 볼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확대하는 게 맞겠다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고객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 처음에는 페이퍼뷰 쪼개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왜 이제 요새 언번들링이라고 해서 다 묶어서 팔던 것들을 쪼개서 팔지 않습니까? 채널도 쪼개고 그다음에 음악도 옛날에는 음반하면 12곡 정도 들어있었던 거를 묶어서 팔았었는데 이제 그거 다시 쪼개는 것처럼 쪼개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보면 고객들은 잘 묶음 상품을 아주 편안해합니다. 쉽게 말하면 스트리밍 서비스가 요새 음악에서 주목을 받고 있죠. 삼성 밀크나 아니면 스포티파이나 뭐 이런 유럽에서 그런 거는 결국에는 PPV 그러니까 곡당 뭐 내가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잘 묶어서 제공을 해주는 거거든요. 결국은 묶느냐 쪼개느냐는 사실은 굉장히 사업자들이 잘 선택을 해야 되는 전략인 것 같고요. 호피는 묶는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호핀의 이거는 제가 이제 역사를 간략하게 이제 앱으로 이제 바꾼 다음에 이게 지금 지난 3년간의 호핀의 변화를 간략하게 이제 쭉 나열한 건데요. 처음에는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뭐 앱에서 영화, TV, 뮤직비디오가 이제 주요한 아이템이었는데 뮤직비디오를 뺐어요. 왜냐하면 뮤직비디오를 유튜브에 가서 다 보는 거죠. 근데 호피는 유료로 팔았거든요. 이거를 곡당 1,000원. 그러니까 아무도 안 보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디즈니라는 이제 전용관을 만들었었고요. 디즈니와 함께. 근데 실제로 뮤직비디오도 디즈니도 실제로 이 유저들의 선택을 받지 못해서 빠질 수밖에 없었고요. 여기는 대부분 보시면 알겠지만 다 PPV 중심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전략을 바꿨죠. 그래서 실제로 새롭게 들어온 게 정액관. 그러니까 정액관이라는 거는 잘 묶은 겁니다. 저희가 묶어서 판매하는 건데 이때 제일 호핀에서 제일 인기 있는 정액관은 뭐냐면 한 달 동안 무제한 지상파 콘텐츠들을 무제한 볼 수 있는 8,000원짜리 상품. 이거는 이 상품에 가입하면 한 달 동안 50편을 보든 100편을 보든 그냥 하는 언리미티드로 무제한으로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CP들하고 풀어서 판매를 하면서 크게 이제 성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어플레이는 뭔고 하니 이런 겁니다. 원래 했던 것처럼 옮겨다니면서 보지 않기 때문에 보던 데서 보다가
다음에 내가 시간 날 때 보는 것들을 되게 선호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보던데 보다가 새롭게 볼 수 있는 그런데 뽑아내는 걸 앞으로 뽑아낸 겁니다. 이런 변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변화는 자 이렇게 해보다 보니까 호핀에 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람들이 여전히 여러분들 앱 쓰실 때 유료 결제 잘 안 하게 되시죠. 유료라 그러면 일단 거부감이 생기시죠. 그러니까 호핀에 유료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호핀을 거부하시게 되고 안 오시게 되고 이러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한 게 무료를 좀 노출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알지만 추천이라는 것들이 여기 보시면 계속 노출이 돼 있었는데 핫과 추천이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핫한 것이 추천이 되는 거고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추천을 뺐습니다. 추천을 빼고 최신은 인기하고 무관해요. 가장 최근 것. 그다음에 인기는 하시죠. 인기 있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은 인기 있는 것을 가장 좋은 추천이라고 생각해요. 호핀에서 인기 있는 거 이렇게 잘 나열해주면 좋거든. 뭐 구글 플레이도 그렇고 저 애플 스토어도 그렇고 그냥 인기가 제일 큰 큐레이션 아닙니까? 인기 앱들 대신 잘 정리만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료를 전면으로 뺐습니다. 호핀에 오셔도 무료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더군다나 이 호핀이 사실은 SK텔레콤 고객들은 다 원하시지 않으셔도 폰에 다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만이 되게 많았고 이거 유료인데 뭐 할 거 아무것도 없는데 깔려 있다. 지울 수도 없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큰 불만이 있어서 사실은 이제 무료를 하고 나서는 불만이 조금 사라졌죠. 무료도 있으니 뭐 봐준다 이러시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생기신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변화한 건데요. 작년 추석에 접니다. 프로모션 이 장수 돌침대 컨셉으로 제가 한번 나가서 한번 팔았는데 잘 팔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칙칙하던 이거를 바꿨고요. 여전히 무료를 컨셉추얼리 내세우고 그 다음에 크게 이제 변한 게 없는데 여기 이제 이 작은 변화들 이제 핫한 컨텐츠들을 전면으로 내세우는 방식으로 지금 이렇게 이제 앱을 바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작년 호핀이 한번 3일 동안 죽은 적이 있는데 이 전통적으로 2년, 3년 동안 유지해왔던 이 앱을 완전히 전면적으로 수정을 하다가 앱이 한 이틀 정도를 죽어가지고 사실 아마 그때 굉장히 힘들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일단 보시면 알겠지만 영화, TV 이게 이제 네이버 방식으로 이렇게 각 패널이든 섹션이든 이런 식으로 넘기는 방식으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영화의 전시를 극대화하고 그다음에 TV 이런 식으로 장르별로 나누는 그런 식의 이제 변화를 한번 줬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올해 9월에 바꾼 건데요. 다시 추천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추천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은 뭐냐면 일단 호핀의 유저가 400만 가까이 됐고요. 그다음에 매일 접속하는 사람이 한 5만 명, 그다음에 유료 이용자 수가 유료는 아니고 유무료 다 합쳐서 한 80만 이 정도의 유저 베이스가 생기고 나니까 실제로 고객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를 해볼 수 있겠다. 그다음에 콘텐츠 라인업도 이 정도면 해볼만 하겠다 싶어서 새로운 이제 추천했는데 뒤에 가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과거에 어떤 방식으로 이 추천을 로직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지 이 추천을 기본 컨셉으로 이제 차별화를 해보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호핀이 갖고 있었던 주요한 방식은 처음에는 당연히 안드로이드만 갖고 시작했습니다. SK텔레콤 안드로이드 고객만 대상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가 2012년 7월인데 12년에 통신 3사 오픈했고 iOS로 오픈하고 모바일 앱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iOS 앱과
이 호핀 앱은 굉장히 다른데 왜 이렇게 다르냐? 사실은 잘 아시겠습니다.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아이폰 iOS에는 결제 모듈을 탑재를 하려면 구글에게 30%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실제로 이런 부분들에서 호핀과 같은 이런 동영상 판매 서비스들에게는 IAB를 태워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이튠즈 모델과 쫑이 난다 뭐 이런 이유로 일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제공해주지 않기 때문에 모바일 웹에서 내비게이션에서 구매하고 아이폰으로는 보게 해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복잡한 경로를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료. 결국은 지금도 여전히 호핀이라는 서비스를 써보게 해주는 게 굉장히 유효한 마케팅 수단입니다. 무료로 어쨌든 유료의 문턱을 넘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써보게 해드릴까 이런 것들 괜히 고민 많이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국내에 나와 있는 모바일 뭐 하여튼 엔스크린 아니면 뭐 TV까지 포함해서 가장 월 정액 이용권이 많은 서비스가 호핀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그 서비스를 갖고 있는데요. 올해 이제 만들어낸 게 착한 무비패스라는 상품인데 이 상품은 한 2,000편의 영화를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10,000원을 내시면 10,000원 부담되고 2,000편 옛날 영화 보자고 누가 10,000원을 내겠어 이러시기 때문에 요새 극장 동시 영화라고 해서 가령 뭐 최근에 뭐 제보자 뭐 지금 그러니까 극장에서 상영하고 있는 거를 온라인에서 볼 수 있게 해주는 영화를 10,000원씩 받으시는데 그런 영화를 한 편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영화 30% 할인 쿠폰을 계속 드리는 이런 정말 우리 팀장님이 미쳤어요가 비슷한 정도의 그 상품을 만들어냈고요. 그 다음에 영화 빅5하고 빅10이라고 해서 5편, 10편을 골라서 보실 수 있는 내가 원하는 콘텐츠를 골라서 보게 해주겠다. 이런 정액관이 있고요. 최신 영화 한 50편 정도를 묶어놓은 영화 매니아 이건 CJ가 만들어낸 마이캐치온. 그 다음에 약간 뭐 제일 싸면서 성인 영화들이 모여있는 영화양. 이런 굉장히 큰 다양한 라인업을 만들었고요. 뭐 TV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상파 무제한. 이거 호핀에서 제일 잘 인기 있는 상품이고 뭐 JTBC, CJ ENM.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만약에 새로운 뭐 콘텐츠들이 뭐 종편이 굉장히 훌륭하다 그러면 종편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지금까지 이제 호핀이 2014년까지 이제 이렇게 해온 거고 저희가 2014년에 스마트 TV 뭐 에코시스템 이런 걸 보니까 이런 변화가 있더라. 이런 걸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일단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옛날에는 TV로 볼 수 있는 TV로 저희가 호핀을 볼 수 있게 하려면 되게 어려웠어요. 굉장히 스마트 TV에 입점을 이렇게 앱으로 들어가거나 근데 그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활성화를 안 해잖아. 근데 아니면 뭐 호핀이 했던 것처럼 무슨 뭐 HDMI로 무슨 프레드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13년부터 나타난 가장 주요한 트렌드가 뭐냐면 애플이 2007년부터 만들어낸 이 방식들이 굉장히 저렴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가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 스마트 TV에 보면 지금 옆에 강의실에서 이노피아 테크에서 그런 강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티빙에서도 그런 걸 만들어냈고 이런 것처럼 정말 다양한 HDMI 케이블로 저렴한 가격으로 폰에 있는 동영상들이나 PC에 있는 동영상들을 TV에서 볼 수 있게 해주는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애플 TV는 10만 원 돈. 그 다음에 크롬캐스트는 한국에서도 5월에 나왔는데 한국에서는 49,900원에 나왔고 미국에서는 35,000원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로크는 이제 이 셋탑을 만들었는데 지금 이제 스틱까지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요거는 크롬캐스트랑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좀 비싸네. 요게 리모컨이 있기 때문에 비쌉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리모컨이 있는 것과 크롬캐스트처럼 폰으로 그냥 연결시켜주는 그런 이제 트렌드가 두 개로 나눠지는데 최근에
아마존에서 파이어 TV 스틱이라는 걸 만들어냈고, 그다음에 월마트에서 부두 스파크라는 거를 출시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한국 제조사가 만들었던데 인텔하고, 하여튼 뭐 이런 대부분의 이제 이런 사업자들이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여기에 제가 언급을 안 했습니다만 정말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 디바이스들이 갖고 있는 파워는 뭐냐면 모바일 폰하고 TV하고 연동시켜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디바이스를 갖고 있든 그냥 HDMI 단자가 있는 TV면 연결을 해서 모바일 폰과 TV를 연동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삼성이 2014년 3월부터 스마트 TV 앱에서 유료 결제 기능이 빠졌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아까 질문이 나왔습니다만 스마트 TV 하면 이렇게 정말 다양한 앱들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유료 앱 판매도 하지 않고 굉장히 심플하게 뭐 비지오, 미국에 있는 비지오 같은 경우는 아까 보여드렸던 다양한 스마트 동영상, OTT 동영상들이 노출되는 방식으로 스마트 TV UI가 바뀌고, 삼성도 동영상을 볼 수 있게 그런 만드는 방식으로 바꾸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환경이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컨텐츠 사업자들이 직접 이 아까 보여드렸던 스트리밍 디바이스하고 스마트 TV에다가 직접 콘텐츠를 공급하겠다라고 밝히는 사례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HBO가 여태까지는 미국에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유통을 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HBO는 뭐 뉴스룸이라든지 굉장히 미국에서 굉장히 사랑받는 유료 방송 채널인데, 이 친구들이 절대 스트리밍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자기네 3년 전 동영상을 아마존에 준 게 유일합니다. 그리고 유료 방송에서만 볼 수 있게 해줬는데, 14년 10월에 며칠 전에, 한 달 전에 딱 CEO가 나와서 15년에는 우리가 직접 넷플릭스 방식으로 OTT 서비스를 하겠다, 이런 걸 발표했고요. 아까 훌루는 그러니까 미국에는 4개의 방송사가 있는데 4개의 방송사 중에서 CBS만 빠져 있었거든요. CBS도 이거 딱 내놨습니다. 5.9 6천 원에 CBS의 컨텐츠들을, 라이브 채널과 VOD를 볼 수 있는 서비스들을 이 다음날 내놨습니다. 이 다음날 내놨고요. HBO와 유사한 스타즈라는 유료 채널이 있는데 우리도 할 거야, 발표했고, 요새는 일주일에 한두 개씩 미국의 유명한 컨텐츠 사업자들이 우리도 OTT 서비스, OTT 동영상 서비스를 할 거야. OTT 동영상 서비스라는 건 그냥 모바일이든 PC든 유료 방송에 가입하지 않고도 콘텐츠를 볼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를 할 거야,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이런 변화가 발생을 하느냐?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기술 환경이 너무 바뀐 거죠. 이제 과거에는 TV를 보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TV를 켜면 나오는 방식으로 유료 방송을 해서 봤다면, 이제는 내가 좀 더 다양한 콘텐츠들을 선택해서 볼 수 있게 되는 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OTT 환경이 유무선 네트워크가 좋아지고 CDND의 전송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환경이 변화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유료 판매만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건 아닌데, 온라인 모바일 동영상 광고 시장이 커지면서 실제로 보면 유료 판매 외에 다른 수익 모델이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우리나라는 언어적인 이 제약이 있어서 사실 미국에 있는 방송사들이 직접 진출하기 쉽지 않은 나라입니다만, 어쨌든 OTT 방식은 가장 비용 효율적으로 전 세계에 진출할 수 있는 방식이다라는 것들이 검증이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콘텐츠를 만들어 놓으면 더 많은 나라에 가서 팔면 그것이 다 돈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확장을 시키는 방식으로 했고, 마지막으로 이 OTT 윈도우가 사실은 이제 최신 콘텐츠들이 방영되는 공간이 된 거죠. 이건 조금 이 스마트 TV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는 얘기니까 넘어가면.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호피는 이런 환경이 변화가 됐어요. 환경이 변화가 됐다라는 건 실제로 정말 다양한 콘텐츠 사업자들이 이제는 스마트 TV에 들어와서 직접 자기네 콘텐츠들을 판매하고 판매하는 방식으로 될 거다. 그러니까 모든 결제나 그러니까 결제나 구매는 스마트폰에서 하고, 그 다음에 동글 디바이스를 TV에 연결하고 보게 되면 사실은 HBO든 넷플릭스는 한국에 들어오기만 하면 얼마든지 볼 수 있게 되는 환경이 되는 거죠. 유료 방송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렇게 되면 작은 니치들이 모여서 제법 괜찮은 시장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CJ ENM이 빙고라는 티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빙고라는 앱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호핀 같은 서비스는 어떻게 환경에 살아남을 것이냐, 스마트 TV 환경에 적응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일 어려운 거, 나중에 질문하실 수도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제일 어려운 것은 유료 방송 사업자들이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 트렌드와 무관하게 실제로 이런 것들이 올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퀘스천들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핀 관점에서는 결국은 IPTV나 이런 스마트 TV에서 이런 경쟁자들이 크게 늘어나는 건 사실이니까 어떻게 경쟁자들과 차별화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다가 컨셉을 잡은 게 일단 1차적으로 데이터입니다. 고객 이용 데이터. 고객 이용 데이터를 가지고 추천을 한번 우리의 키 컨셉으로 만들어 가보자. 그래서 추천을 어떻게 했냐면 일단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영화들을 분석을 했습니다. 키워드 단위로. 그래서 보시면 이거 어떤 영화일 것 같으세요? 일단 저희가 이 사랑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소재, 상황, 사건 이런 것들에 근거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구별을 했습니다. 이렇게 맥락별로 구별을 하고 영화들을 다 쪼개본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각 영화들에 있는 다양한 데이터들, 즉 영화에는 뭐 줄거리도 있고 출연자 정보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 그런 정형적 데이터들을 가지고 실제로 얼마만큼 이런 것들이 이제 언급이 되고 이런 것들이 뭐 키워드나 아니면 댓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되느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건축학계로는 이런 키워드들로 구성이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각각의 이 말레피센트라는 이 영화가 실제로 이 영화를 구성하는 가장 큰 키워드들은 이런 것들이 있고 실제로 고객들이 이 영화에 대한 평점을 매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데이터만 분석을 한 것이 아니라 고객의 이 평점을 매긴 데이터로 해서 실제로 호핀이 이 영화와 관련돼서 이 영화를 좋아한다는 전제하에서 좋아한다면 이런 추천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것들을 보면 고객들은 내가 이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이런 영화들을 연관해서 소비해봐라 라고 저희들은 추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직 개인화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만큼 자기를 잘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 영화를 좋아합니다. 나는 말레피센트라는 영화를 좋아하고, 나는 스티브 잡스라는 영화를 좋아하고, 나는 변호인이라는 영화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오늘 같은 날은 난 변호인과 유사한 영화를 보고 싶어. 그러면 변호인을 찾아서 들어가면 변호인과 유사한 영화들이 이렇게 노출되는 거죠. 그러면 고객들은 내가 불편해하지 않으면서 내가 원하는 추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저희가 이 데이터를 많이 가공을 해서 성공적으로 되면 실제로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이 계속 구매한 이력을 누적을 해서 이 사람이 이런 구매를 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 영화를 당신에게 추천합니다라는 개인화 추천을 진화를 시켜볼 생각은 있는데 아직까지는 일단 개인이 자기가 선택한 영화들을 가지고 다른 영화를 연관 소비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뭐 방식의 지금 추천을 로직을 도입을 했고요. 이번 이제 12월에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게 이제 키워드로 지금은 영화를 가지고 영화와 키워드를 조합해서 당신이 좋아하는 영화를 찾아보세요. 이게 컨셉이라면 지금은 키워드로 나는 오늘은 달달한 로맨스가 보고 싶어. 오늘같이 추운 날은 뭔가 거친 사나이의 우정 영화를 보고 싶어. 이렇게 검색을 하면 거기에 맞는 영화를 추천해 주는 방식.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내가 영화 한 편만 갖고는 좀 그렇고 변호인하고 뭐 또 하나의 가족과 뭐 이런 거를 조합해서 그거의 유사성을 갖고 있는 영화를 추천해 주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이 추천을 이제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개개인들이 좋아하는 이 감상 이력과 연결시켜서 추천 영화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호핀의 2단계 추천 전략인 거고. 왜 이렇게 가느냐? 결국에서는 넷플릭스가 그 경쟁을 뚫고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고 실제로 가격 배리어를 뛰어넘는 가격 장벽을 뛰어넘는 킬러 콘텐츠가 되려면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이런 뭔가 차별화된 기재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 가지고 있는 중이고요. 다음은 큐레이션입니다. 큐레이션은 뭐 여전히 저는 사실 랭킹만큼 인기 랭킹만큼 파워풀한 큐레이션 못 찾은 게 솔직한 그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람의 입장이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은 남이 많이 본 거를 제일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사실 랭킹들을 굉장히 주요한 공간들에 배치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저희들이 이제 시도해 보는 거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콘텐츠들과 유사한 콘텐츠들을 모아서 테마를 만드는 거예요. 아까 이제 말했던 유사 콘텐츠들을 하는 데이터적으로 만들어내는 기술을 가지고 테마를 만들어내는 방식을 이제 저희가 큐레이션을 하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고객 만족도가 랭킹만큼 높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검색. 이 검색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저희가 큐레이션을 만드는 검색 결과의 큐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다양한 태깅이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검색을 고도화해 나가는 게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국내에서 크롬캐스트 외에 다양한 이제 디바이스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장에서 큰 반응은 보여지고 있지 못하지만 어쨌든 호핀도 TV에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왜냐하면 TV는 비디오를 보는 메인 스크린이거든요. 어떻게 해도 사실 TV는 비디오를 보는 공간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호핀의 전략인 거고요. 네, 이상 뭐 저희가 준비한 발표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서비스 11년 런칭한 이후로 이렇게 진화를 해왔고 스마트 TV 환경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호핀은 이렇게 바뀌어 나가려고 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앞 시간이 많이 남아서 충분히 시간을 쓰시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발표하신 내용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나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일단 그럼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전반적으로 들어보면 앞에 권 대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개인화된 단말기를 통해서 이제 추천을 이제 하신다고 하시니까 뭐 추천을 해서 결국 스마트 TV는 그 추천 결과를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겠네요. 스마트 TV로서 어떤 좀 차별성을 둬야 된다면 만약 스마트 TV 제조사라고 하면 어떤 고민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일단 균형을 맞췄으니까 권 대표님이 그런 고민들을 이제 담당을 해주셨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존에 이제 이 TV라는 거를 어떻게 하면 그 감상을 하게 할 것이냐.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거 되게 고민이었거든요. 결국
현재 모바일에서 PC에서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이 어떻게 TV에서 보여지게 할 거냐. TV라는 굉장히 제약이 있는 UI, UX 환경 위에서.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TV와 제가 이제 제조사라면 TV와 TV 이 스마트 디바이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되겠죠. 스마트폰에 있는 내지는 웹에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이 어떻게 TV에 와서 활용될 수 있게 할 것인가. 연결성과 그다음에 UI. 그러니까 모바일 디바이스는 어떤 역할을 주고 TV에는 어떤 역할을 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고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깊이 해나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요. 그 추천 서비스 관련해서 사실 영화 추천 쪽 보니까 혹시 그 프로그램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왓챠라는 서비스 아시나요? 그쪽하고 뭐 차별성이라든지 아니면 거기를 뭐 인수를 하겠다라든지 협력을 맺겠다라는 전략은 없었는지. 왓챠랑 저희가 제일 먼저 이제 2012년, 13년 지금 14년, 13년에 저희랑 같이 이제 서비스를 했었군요. 왓챠는 다른 서비스로 확대를 했는데 왓챠 기술과 저희 기술의 가장 큰 차이점은 왓챠는 이용자의 평가를 기준으로 추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왓챠에서 추천을 받으시려면 적어도 영화를 30편? 10편 이상은 적어도 내가 점수를 매겨야 당신은 말레피센트는 5점을 주셨고 변호인은 10점을 주셨군요. 변호인 쪽으로 제가 추천을 해드릴게요. 이게 이제 왓챠의 방식인 거고요. 저희는 그 단계를 가지 않고 개인이 들어가지 않고 변호인과 말레피센트를 분석을 한 겁니다. 그 영화를 분석을 했고 그 영화를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는 나중에 호핀 추천이라는 저거를 랭크를 매길 때만 좀 썼고요. 실제로는 고객한테 준 겁니다. 네가 좋아하는 영화를 선택해.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유사한 영화들은 우리가 선택을 해줄게. 그래서 추천을 하고 나서 호핀이 영화가 한 만편쯤 되는데 사실 옛날 영화들을 다 안 보거든요. 여러분들도 옛날 영화 잘 안 찾아보시잖아요. 그래서 2014년 한 번도 재생이 안 됐던 영화가 3,000편 정도가 있었어요. 근데 저 추천 기능이 오픈한 이후에 그 숫자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아무리 옛날 영화고 관심이 못 받던 영화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걸 좋아하는 사람에서 추천을 받고 그 추천에 의해서 한번 열어보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아마 콘텐츠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는가 하는 게 거기에 중요할 것 같은데 혹시 지금 호핀에서는 그런 어떤 거에 대한 전략이나 지금 경쟁이 앞으로도 좀 치열해진다고 했는데 그런 경쟁사들에 비해서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게 좀 추천 말고 그런 콘텐츠 쪽은 별로 없으신가요? 어때요? 이제 사실은 콘텐츠 게임으로 가는 게 정말 우리 원장님께서 딱 탁월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은 경쟁의 트렌드가 다 콘텐츠 게임으로 많이 갔습니다. 미국의 요새 아까 말씀드렸던 OTT 계열들은 다 독자 콘텐츠들을 만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차별화된 콘텐츠를 넷플릭스에서만 볼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이 있고 아니면 이제 양을 늘리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호핀의 가장 큰 경쟁자는 어쩌면 웹하드일지도 모릅니다. 미디스크 같은. 거기에 가면 없는 것들이 없으니까 사실 호핀에서 보는 것보다 이제 하는 거고. 근데 저희는 그런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게 거기는 QoS를 별로 중요시 안 하게 생각을 하지만 저희는 QoS를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양으로 승부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차별화된 독점 콘텐츠로 가야 되는데 그건 사실은 굉장히 게임 자체가 큰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SK그룹이 콘텐츠 투자를 많이 했었습니다. 많이 했었는데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 보니까 이 경영진을 설득하거나 이런 거에 쉽지 않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텐츠를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가는 계속 고민을 하면서 전략으로 갖고 있는데 여기다는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좋은 발표를 해주신 우리 임 팀장님께 큰 박수 다시 한번.